최종 의견 358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자리지만 아무도 쉬지 않는 사람들 4명이 모여서 5명. 아, 그쵸. 교수님까지. 그쵸. 왜 안 쉬십니까? 네, 뭐 강사니까. 강사는 노동자 아닌가요? 네, 전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학원에 막 소속돼가지고 월급 기본급 받고 이러면은 네. 그리고 노동자죠. 학원이 뭐 해라 마라 하는 걸 제 말을 막 종속이 되면 네. 근로자 개념에 들어가는 강사도 있고요. 아, 종속되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종속되는 사람 잘 없죠. 1등이니까 종속이 안 되겠죠. 그 말 하시고 하고 싶은 거잖아. 뭐 딱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학원이 종속돼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의 강사들이 네. 18등이어도 네. 종속되어 있지 않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재판으로 가면은 종속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법원이요. 그러니까 법원은 변호사들은 이제 법무법인 그런 강사들이 실제 뭐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재판으로 저는 가면 아마 재판으로 가도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퇴직금이 없는 거죠. 아마 왜냐면 그러니까 막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의해라, 뭐 네. 강의 시간 이렇게 해라 막 짜주고 어느 정도 짜주긴 하는데 네. 협의에 의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신 거 아닌가요? 뭐 프리랜서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시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내죠. 아, 예. 근데 저는 이 소득 구조를 유튜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무 구조가 세금 구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용 처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많이 버니까. 버는 만큼 내시는 거.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안 쉬세요? 저도 뭐 월급을 주는 입장이어서 열심히 일해요.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아, 절대 안 된다고요? 절까지 얘기한 거는. 근데 월급을 주는 입장이지만 본인은 세무 구조상 근로자죠. 그렇죠. 법무법인 아, 그래요? 소속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도 근로자예요? 근로자예요. 좋다. 그럼 좀 덜 내겠네요. 세금 문제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사무실에 다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럼 혼자? 직원들은 다 안 네. 나오고 아, 변호사님. 오늘이라서 일단은 쉬라고 했고요. 네. 법정은 어때요? 법원은 쉬어요? 아니요, 재판도 있습니다. 재판은 있어요? 예. 직원은 쉬고 공무원은- 재판 있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 공무원은 근로자로 취급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쵸. 그쵸. 예. 근데 뭐 저희도 네. 노동자지만 네. 일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절반 근무를 하는데 오늘 SBS 서울 방송. 일하는 절반에 소속되는 대신 돈을 이제 빨간 날 기준으로 주겠죠. 그렇죠. 네, 주겠죠. 아하, 그 일하는 절반이고 아나운서님은 오늘 일하는 절반. 저는 투데이까지 해야 되니까 방송이 있으니까. 하긴 아, 똑같이 하는데 대신 네. 돈을 아마 휴일 휴일 기준으로 수당을 줄 거예요. 그럼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네. 주죠. 네. 그게 더 아니 그건 모르겠. 아니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받고 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와중에 5월 1일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5월이 벌써 돼버려서 와. 진짜 5월이네. 3분의 1을 마무리하고 네. 2023년에 2023년에 3분의 1이 지나갔. 33.3%를 마무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맞네. 아무튼 심지어 임피님이 이번 달까지 맞아. 일을 하게 되는 아 그래요. 세월이 진짜 빠르다.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학교로 돌아가는 거. 눈피셜. 네, 준비하고 계세요. 눈피셜. 네. 시간이 빠릅니다. 계속 홍보하는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야, 너무 빨리 가네요, 진짜. 네. 댓글 이번 주에 많이 달렸는데요.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빠밤. 아 이거 나오니까 한번 해봤어요. 예. 예, 팟빵의 뱃살 마왕님, 건축왕, 빌라왕 이런 거 다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불만은 그런 기사를 허용해준 데스크에게 표출하세요. 그리고 저런 위험한 형태의 투자를 찬양하던 것도 언론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던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는 걸 보면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그럼 기사를 쓰지 마세요. 반성합시다. 네, 아니, 기사 그런데 쏟아내지 마세요. 반성합시다. 전 전 댓글에 할 말이 반성할 거예요. 많지만 그러니까 저는 SBS를 대표해서 반성할 선재 거예요. 아나운서는 이제 반성하는 모드예요. 네. 왜 이 말을 반성합니까? 인정하고. 약간 인정할 부분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단어를 쓴 게 생각해 보니 근데 우리가 과연 처음 썼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 잘 안 썼어. 이걸 몰라요. 보고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막 찾아보는데 언론이 꼭 만들어냈는지는 확실한 건 아니다.
그것도 그렇고 빌라왕 이런 것들. 아니, 어느 저는- 순간부터 저희는 왕, 신 그거를 쓰지 말자. 유통시킨 그 입장으로서 반성하는. 그러면 네. 베라왕 이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결혼 시즌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베라왕의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돈이 많은 집이겠죠? 그만하세요. 네. 아무튼 이 표현을 이제 뭐 쓴 기간이 있지만 이제 저희는 쓰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게 왜 왕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리고 갭 투자를 언론이 막 찬양했나요?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형태의 투기와 투자를 찬양하던 것도 언론입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건 맞아요? 근데 특정 이제 그런 걸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모든 하긴 언론을 했어요. 다 보진 않았지만 레거시가 아닌 곳을 말하나요? 그러면 레거시 중에서도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알려줘야죠. 본인이 말 꺼냈으면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레거시입니까? 난 레거시입니까? 제가 읽으면서 좀 많이 나왔다? 띄워주네 이런 곳들이 아하. 있기는 했었다. 하지만 모든 언론을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보도를 하죠. 근데 이제 네. 그거를 막 우리가 모두 다 찬양하고 막 와, 머리 너무 좋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 네. 전체로 아무튼. 볼 수는 없는데. 네. 언론을 한번 집중. 하여간 뭐 사실 댓글 개인 한번 의견이시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정부의 경매 중지 요청은 나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급하니까 내뱉은 거예요. 정부가 인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만 했다는 건 저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우허님. 오랜만에. 그래 우허였어. 맞아. 저희가 지난주에 찾았더니 이름이 우허였어. 방송 끝나자마자 생각났는데 얘기를 못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절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전 고등학생 현 21살 우허입니다. 21살 되셨어. 방송은 계속 듣고 있었는데 댓글을 한 번도 안 다니 계속 안 달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수리아 노래는 알아요. 로스쿨 오탈자 사연은 제가 다 안타깝네요. 오탈자 이 다섯 번에 날아가신 그 말씀이신 거였죠? 우리가 오탈자. 도서 편집할 때 하는 오탈자 말고 예, 실제 다섯 로스쿨에서는 번째. 오탈자라고 부르죠. 아 그래요? 네, 그런 단어가 오탈자.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밈 같은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제도의 취지는 알겠지만 코로나나 임신 등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지 맨날 저출생 타령하면서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변신을 못 쳐도 로스쿨 졸업생이면 관련 업무로 취직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관련 업무로 취직을 그래도 변호사 하려고 하신 걸 텐데. 뭐 취직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죠? 뭐 선재 아나운서 말처럼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당연히 차이는 나겠죠. 그렇죠. 그건 봤어요. 경찰에서 이런 분들을 특채하려고 한다는 기사 나온 건 네네. 봤어요. 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은 결국에는 일반 학부를 졸업하시고 로스쿨은 이제 뭐 석사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취직되시는 걸 알고 있어서 경력은 되는 거죠. 경력은 나이가 되시는 근데 거죠. 있어도 취직이 잘 돼요.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죠. 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불리한 종합해서 것도 있고 뽑겠죠? 해서 네. 어쨌든 뭐 전문직 자격증을 못 받게 된 거니까 확실히 뭐 제도 자체를 찬반을 떠나서 불리한 건 맞죠. 예. 네. 있습니다. 다음은 김짜장 그만짜장님.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늦었지만 지난주 조변님의 최종 의견 1주년 축하드리며 와 축하드립니다. 지난주가 1주년이었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처음에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이번에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드립도 잊지 않으신 조변님 덕분에 최종 의견이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에 공인중개사까지 대단하셔요. 중개사 공부하려면 민법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역시 변호사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PS 가장 오래되신 정변님 아무 멘트 안 하면 안 되는 존재여서 6년 동안 한 주 한 주 최종 의견을 위해 많은 다양한 개그와 언변과 몸개그 감사합니다. 몸개그도 하셨나요? 몸개그는 언제 하셨지? 그 몸이 보이나요? 제 몸이. 네. 신체의 발부는 갑시다. 예. 다음 또 김짜장 그만짜장님이시네요. 하정 기자님 처음에 마이크도 없이 동떨어진 공간에 계셨을 때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회가 되었네요. 저 또한 옆 동네 축덕쑥덕에서 넘어와서 최종 의견을 통해 변호사님들 그리고 법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에서 그 열정과 다부진 모습과는 다르게 상콤한 웃음과 소소한 이야기 및 첫 방송에 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드라고 여롱이 말해주시던 그 센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회 300회 쭉 계속해 주셨음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기 있기 없기. 네. 감사합니다. 100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다들. 축하. 1주년도 1주년 축하드리고. 100회. 제가 지난주에 100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전혀 아까 없었으면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신 거죠? 챙겨주신 네. 거예요. 네. 진짜 아니, 감동적이다. 제가 찐 애청자 실수로 이제 그 우리 고인물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실수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하정 기자 1주년이 됐다고 말했어요.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말을 하긴 했는데 네. 이분은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네. 그냥 알고 계시더라고요. 100회라고. 나는 이제 참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100회 얘기를 했잖아.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네. 알고 계시더라고 100주년이라고. 진짜 애정이 넘치신다. 진짜. 아, 네. 100회니까 2주년이네요 거의 그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1주년이니까 제가 뭐 네, 훨씬 늦게 2년이 들어가서. 넘은 거죠. 왜냐하면 쉴 때도 있었을 테니까 방송을. 1년이 50주, 52회, 52주니까. 52주, 3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요. 네. 200회, 네. 300회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로님. 임차인 아닌 임대인에게 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오, 자동차 종합보험은 의무예요? 그렇죠. 의무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안 가입하면 차가 나오나? 처음에 나오는 차 거 받을 모르겠네, 때 나는.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가 나와요? 네. 대포를 달고 종합보험 나오지 아니라도. 않을까? 대포차. 왜냐면 저도 차 사봤을 때 딜러가 네. 뭐 보험하고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나오던데 차가. 근데 이제 뭐 다른 어둠의 루트로 뭐 안 하고 나오는 것도 있긴 있겠죠 아마. 저도 잘 그건 몰라서. 네. 보증보험 가입을 무조건 의무화하게. 근데 지금 이게 막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네. 논의가 어려운 필요할 것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히로다님이 급하게 네. 달아주신 게 있네요. 우리 최종의 빛과 소금 같은 박하정 기자님의 최종 아이고. 100회 출연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입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시고도 이렇게 열심히 최종 의견 진행해 주시고 유교 거래 캐릭터를 견고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하정 기자님 우렁찬 목소리가 안 들리면 정말 섭섭해질 것 같습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축 민트정 최종 100회 화이팅! 고맙고 늘 행복하십시오.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100회 대단하시죠.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옆에 두 분 한 300회? 안 세요 저는. 우리는 이제 300회보다 오래된 커플 우리가 커플이라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근데 커플이 안 새는 것처럼 나는 안 오래 됐을 때도 잘 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아, 숫자에 좀 약해. 그러면 이렇게 뭐 숫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연애할 때 100일 뭐 이런 거 아예 안 하겠네요. 저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안 세서. 서운했어요 상대방이. 소원을 했는데 저 숫자를 세는 게 좀 약해서 며칠을 까먹었는데 서운했을까? 너 오늘 158일인데 왜 까먹어? 100일 이런 거였던 거. 100일 이런 거. 100일 아니면 1년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대신에 그 몇 회 하셨는지 다 세우고 가지고 300회를 꼭 챙겨드리도록. 근데 1회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300회 넘지 않았어? 굳이 1회부터 말하면 했잖아요. 1회부터 했으면 굳이 358일이지. 말하면 최종 400일 400회 챙겨야지. 최종 의견이라는 이름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첫 방송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선재 아나운서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지면 내가 더 오래됐지만 1회 선배시구나. 근데 이게 모태가 있잖아요. 뉴스북. 그거는 내가 없을 때인데 그때 선재 아나운서가 했기 때문에 뭐지? 선재 아나운서가 더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2회 때부터 선재가 나왔다. 네, 이게 기억이 나요. 네, 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1주년과 100회 또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연도 이번에 또 많이 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날로 먹는 청사진.
운동과 개짖음으로 버스에서 혼자 숨죽여 킥킥대면서 재밌게 들었는데 전세 사기라는 무거운 주제로 끝나면서 웃을 수만은 없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저도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이라서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빕니다. 약 2주 전에 또 카드를 주었습니다. 제 동선에 계시는 분들 신용카드 관리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서 찾아주기 이제 좀 귀찮네요. 이분이 지난번에 준 분이죠. 어떻게 좀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오늘 소소한 질문이 있어서 메일 보냈습니다. 주변 다른 변호사분들 판례 검색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 판례 검색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 한 곳과 인터뷰를 진행해서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이 분야에 4개 회사가 있고 가장 오래된 업체는 생각보다 업력이 길더라고요. 두 분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시는지 주변 다른 분들도 실제로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저는 종종 그래, 이용하나. 하정 기자도 쓰겠네. 뭐 써요? 그냥 저는 구글에 걸리는 거 막 쓰는데 구글이 되게 잘 걸리긴 하지. 어느 순간 더 뭘 보려고 하면 회원 가입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판례 검색 사이트가 많던데. 있어요? 네. 그 엘박스 뭐 이런 거? 엘박스. 그 네. 조변은 뭐 봐요? 나도 그게 궁금하네. 변호사들은 나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것저것. 저는 전통적으로 로앤비 유료 회원. 예. 그 유료 회원이 얼마네요? 한 1년에 한 60, 70만 원. 많이 비싸다. 낸다.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법인 회원인가? 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인에서 지금은, 한 명 가입하고 쓸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별로 해야 돼요. 개개별로 내야 되고 개인이 아니면 예전에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있던 법무법인에서는 층마다 한 대씩 뭐 가입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뭐 검색한다든지 모든 개인에게 그렇게 6, 70만 원짜리 가입해 줄 수는 없어서 되게 예. 비싸다 생각보다. 그게 한 계좌당 PC 2개 정도 될 겁니다. 맞아, 뭐 그런 식이었던 집이랑 것 회사 뭐 이렇게 해서 2개를 이렇게. 근데 요즘 휴대폰도 설정할 수 중요한데 저는 케이스노트란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예, 케이스노트가 역시 케이스노트 프로 무슨 얼마예요? 유료 회원이 있긴 한데 몰라 가입을 안 해서 모르겠고 공짜만 써요? 저는 무료로 써도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있고 근데 꼭 1심 2심 막 이렇게 찾아보고 싶을 때는 뭐 이제 판례 이거 있잖아요. 열람 서비스 그거 결제해서 하면은 쓰는 거. 네. 예 그때만 써도 사실 제가 판례를 민법 판례만 1년에 강의하는 게 2,000개 좀 넘거든요. 그리고 최신 판례도 한 100개 200개 줄어드니까 판례 진짜 많이 보죠. 네. 그 회사들은 판례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한 게 있겠죠? 계속 뭐 내려오는 자기들도 게. 결제를 해서 막 모으나? 공개 자료는 결제하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네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법제처인가? 그 법령 검색 서비스인가 거기가 네네. 그렇죠. 공식이잖아요. 거기는 약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네. 거기 많이 없어. 거기 많이 없죠. 근데 거기 맞아요. 대부분은 다 쪽에서.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근데 왜 나머지는 공식적인 나라에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네. 사기업들이 더 판례를 많이 갖고 있을 수 그게 있는 너무 궁금해. 그러네. 우리도 뭐 궁금한 적 없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조변? 내부자 유출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게 정보에 대한 비용인데 그거를 뭐 일일이 유료로 판결문 신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받아서. 넣고 그다음에 유료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형식인가? 그럼 건당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보는 거 신청하면 얼만데요? 얼마죠? 네, 뭐 그 정도 였던 것 아.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 그 지금 구조가 네. 자기네들은 1,000원을 내서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죠. 몇십만 원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팔면은 많이 팔수록 이득인 거네. 그렇죠. 그렇게 A 회사에서 해놓은 거를 유료 가입한 B 회사가 거기서 다 가져와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킬수록 이득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하는 뭐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많이 공개를 하셔서 네네. 그런 판결 위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쓰라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내고 모든 판결을 취합한 다음에 네. 양만 많이 해서 많이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자기 음. 사이트도 많이 오픈이 네. 되니까 그런 걸 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수강생들은 공부하다가 바로바로 휴대폰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특정 사이트 홍보는 아니고 케이스 노트가 휴대폰 같은 걸로 볼 때 글씨가 좀 잘 보여요. 법제처는 막 글씨가 조그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랄까 화면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모바일에. 네. 그리고 앱도 요즘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례 검색에 다른 근데 앱 이분은 회사들. 뭐 하시는 분인데 인터뷰를 하신 그러네. 걸까? 예. 기자인가?
기자세요? 저는 아니면 이분이 면접을 봤나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인터뷰가 아니라 입사하시려고? 여기에? 이분이 입사하시려고 본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데 약간 이분이 뉘앙스가 촬영을 하라고 보신 건지. 판례 검색 서비스라는 회사 중 한 곳과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 말이 본인이 취업하려고 면접 본 것 같진 않지 않나요? 이건 본인이 약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사람이 평가자인 느낌. 그래서 인터뷰어 같아 이 사람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데를 참고하시려고 이렇게 여쭤보신 게 아닐까. 기자네, 기자야. 우리가 당했네. 카드 많이 줍는 기자야. 우리가 당했네. 카드 많이 카드 줍는 기자. 줍줍 기자님께서 그냥 네. 당했어. 근데 다양하게 다 세 명이 다른 유출 다른 걸 됐네. 말했어. 정보 유출됐네. 4대 업체 중에 3개가 다 나왔네. 그러니까요. 마지막 빅케이스가 있네. 네. 이분이 후기 들려주세요. 네. 이번에 가셨어, 법조로. 내가 뭐 쓸지 지금 고민하셔야 혹시 돼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 네. 조금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이메일로. 궁금합니다. 말하시는 아니면 만큼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던지. 네,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볼까요? 조동찬 기자님 기사를 보고 심도 있게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하는 사람도 줄었고 난임이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문제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사가 너무나 와닿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의료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법적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서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난자 기증 임신이 친권이나 대리모 관련해서도 한국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임으로 인해 출산을 했을 때 나중에 자식에게 출산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한국은 대리모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네. 처음에 보다가 이게 우리한테 온 사연인가? 왜냐면 말머리에 이렇게 모양 거탑 최종 의견을 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보다가 보니 뽀얀 의견. 네. 난자 기증 임신 친권 대리모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네. 대리모 이런 경우의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하는데요. 이 미국은 주마다 네. 대리모 허용 여부가 다르고 네. 심지어 캘리포니아주는 영리 목적 대리모도 허용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돈을 버는. 예, 얼마 전에 왜 뭐 500명한테 정자 준 맞아, 봤어. 남성인가? 기사로 나왔던데.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더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어요. 빌라왕의 정자왕이네요. 어쨌든 뭐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대리모 자체를 뭐 이렇게 딱 다루는 법이 뭐 법안은 있었는데 제정된 적이 없고 현재 대리모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는 그렇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무슨 배아, 난자, 정자, 제공, 유인, 알선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끼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리모는 다른 사람 배아를 자기 자궁에 이식받아서 이제 출산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의 제공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 안에 이식받아서 출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를 떼서 그렇지. 주는 게 아니고. 정자 난자 기증도 우리나라는 할 수 있죠. 돈이 안 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 난자를 주는 거는 돈이 안 끼면 되고 네. 대리모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주고 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고요. 대리모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 예. 테두리 안에 있지 않네. 그죠.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약정을 무효로 봐요. 형사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법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대리모 계약하고 뭐 2억 5천인가 뭐 3억인가 이렇게 받고 안 해준 거예요. 대리모를. 그리고 원래 계약을 위반하면은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내가 준 돈을 돌려줘라. 보통 우리가 돈 주고 반대급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거는 이행 못할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근데 돈도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금을 얼마 납부했겠지. 아니 돈을 다 준 것 같아요. 2, 3억을. 근데 불법 원인급여? 네,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정 기자랑 나랑 마약 거래를 하기로 하고 내가 하정 기자한테 마약 대금을 1억을 줬는데 마약을 안 줘. 그랬을 때 마약 달라는 소송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우리 계약은 무효거든요. 원래 무효면은 급부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서 강력한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건 알죠? 좀 그렇네요, 근데. 아니죠. 내가 이거 그러면 무효 계약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해악이 큰 계약인데 했다가 좀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오히려 이 계약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약간 그렇죠. 이런 두 번째는 취지로. 법이 아예 도와주질 않겠다는 의지예요. 개입을 안 하겠다. 뭐 돌려받는 것도.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급여를 했을 때 네.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그렇죠. 형태죠. 다만 예전에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 주제가 넓어지지만은 성매매하는 그런 포주라고 하죠. 브로커. 그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한테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성매매한 결과를 이제 나누기로 약정을 해놓고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여성이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브로커랑 성매매 여성 사이의 불법성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불법의 원인이 아주 큰 차이가 나면 약한 사람은 큰 사람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사실 뭐 이 얘기까지 뭐 대리모에서 할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것도 봤어요. 대리모가 어쨌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대리모가 너무 내 애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 수도 있. 그랬을 때 양육권을 법원이 대리모한테 인정해줬다고. 그렇죠. 한 민법적으로 거 친권, 양육권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죠. 친권도 그럼 대리모한테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 주장을 하시면 주장을 안 해도 무조건 무조건 대리모한테 있습니다. 예. 뭐 가정법원에서도 이런 말했어요. 모자 관계는 임신기간, 출산, 고통, 수유 등 여러 오랜 시간 정서 형성이 된다. 이 정서 유대 관계는 모성인데 헌법에 보면 모성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모가 진짜 어머니고 당연히 친권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으면서도 대리모고 사실 이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성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아이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대리모한테 친권이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 원래 부부 그렇죠. 한 남자는 정자 부부한테 난자잖아요.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유전자 검사하면 대리모는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유전자 검사는 안 나오죠. 그럼 유전자 검사는 딱히 막 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어머니가 되어야 될 부분의 난자를 또 대리모가 이식해서 네네. 그렇게 낳았다는 그러니까 정말 대리모만 진짜 대리모만 그러니까 자궁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임신과 출산 행위를 딱 해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자가 그럼 들어가지는 않겠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겠죠? 예. 조동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 합방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럼 대리모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바뀔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규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리모가 친권을 가진다는 걸 바꾸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난임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있어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정자 난자를 이렇게 대리모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리모가 그리고 만약에 뭐 3억을 받았어. 그렇게 해주면서. 근데 대리모가 갑자기 나는 이제 낳고 보니까 너무 내가 키워야겠다고 표정이 하면서 확 변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면서 연기학원 다니시나요? 3억도 안 주고 애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까 라고 그 두 개를 하면 종합하니까 돈도 안 넣어주고 그 난임 부부는 3억을 애 키우는데 쓰겠네요. 모르죠. 자기가 그것도 키우니까. 모르는 거고 어쨌든 3억도 그러니까 나쁜 주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애도 네. 키우고 그럼 3억도 주고 뺏기고. 애기도 못 키우고 유전자는 내 아이인데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규율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케이스를 만들어봐야 되는 거죠. 돈을 돌려주는 것도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심지어 더 줄 테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런 이럴 사람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양심적이지 않나? 그렇죠. 대리모 뜨겁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리모 한번 아니요, 주제로. 모르겠네. 그리고 애초에 대리모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정혜수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듯이 내가? 모아자는 이제 출산이라는 그 자체로 그냥 바로 다 맞아, 증명이 맞아. 돼버리는. 증명돼버리는 맞아. 그게 또 있어서 품었고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근데 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니라는 게 또 발견되니까 또 그게 또 참 그렇죠. 증거법적으로 남자는 그게 참- 안 되죠. 남자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우리 했었던 기억나시죠? 네, 내가 낳은 애가 내 애가 아닌데도 친권을 그 친생을 부인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법이. 네. 그때는 유전자가 다른데도 어쨌든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과와 이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는 유전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통념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 생각보다 유전자 꼭 검사가 나왔고. 왜 드라마에서는 되게 두둥하면서 막 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근데 아니라는 아니 게 근데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지. 생각보다 이 법원으로 가면은 유전자 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렇죠. 발의를 못하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도 형사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과학적 정확성은 99%라고 하거든요. 심리 생리 검사라 그러는가 뭐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뭐 안 쓰죠, 우리가 증거로.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부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극한의 문부. 과학을 믿지 않겠다는 모든 건 좀 법관의 심증이다. 잘못된 아니지만 문부심이야. 니들이 의사들이요. 요즘 막 아무리 떠들어. 요즘 의대가 잘 나가지 이러면서 법대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의대 vs 법대로 간다고? 네. 이제 로스쿨이지만 뭐 어쨌든 네.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저만 혼자 이과였네요. 그러니까요. 공대생이시잖아요. 유일한 공대니까. 이과 최종 의견에.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 뭐죠? 문과 이과 다 한 융합 인재. 융합 인재. 저 자유전공학부 나왔잖아요. 아, 여기도 그거잖아. 융합, 자유전공이고 네. 융합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름이 다르죠. 네. 융합 인재는 좀 융합 인재 사람을 조성환. 좀 AI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인데 학부 때 수학 뭐 이런 거 다 들어야 되고 과학도 다 들어야 되고 진짜? 아, 네. 수업을 대학교 가서도 들어야 되는구나. 힘들었겠다. 대학교 가서도 이과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 다음 학번부터는 고등학교 수능 때 이미 미적분을 하고 들어왔어요. 문과 애들도. 근데 저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와서 이제 그런 걸 너무 해야 싫다.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제 예체능까지 통합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서. 그 예체능 전공한 애들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저희과 들어와서 디자인 전공하고 이런 애들도 음대 그러니까 융합. 수학이랑 아니 음악하는 그러면 애도 있었어. 본인은 1학년 때 예체능 수업은 안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필수는 아니고. 예체능은 모든 사람이 필수죠. 그러면 실과는요? 실과. 기술 과정. 실과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옛날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두 문장 전부터 나랑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나랑 나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죠. 네, 후회합니다. 근데 많이 와. 잡기 힘든 기회였어. 선재가 나랑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네, 호로록. 네. 찬물을 끼얹는. 후회합니다. 이 대림모 친권 이 나님에 따른 어떤 이런 주제를 한번 해야겠네요. 적어놔야지.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다. 예. 대리모. 조동찬 기자도 네. 한번 초대해서 네. 한번. 회사 친권 상속 종합 문제 그러니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내용이 그래서 또 주로 해보자. 파탄난 상황 아니에요? 아니 의대 vs 법대 할 수 있네. 또 조동찬 기자를 불러서 거짓말 법대 탐지기를 vs 의대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탐지기를 법원에서 안 받아들인 거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우리가 말빨 딸린 건 다 편집해 버리자고. 우리 방송이니까 문과인데 말빨 딸리고. 조동찬 기자님 말 잘하시던데. 말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네. 아무튼 네. 저희 이제 다음 화재 판결 영화판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특집입니다. 그렇죠. 화재 판결 로고 BGM이 있고 네. 시그널이 있고 네. 집탐 시그널이 있는데 네. 오늘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해서 둘 다? 둘 다? 특집인데 네. 두 개를 동시에 틀면 난삽하겠죠 너무. 화재 판결 집중 탐구를 할 예정이라서 화재 판결로 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판결이 많았고 세 개죠. 마땅한 집중 탐구를 찾지 못해요. 빅3 놀이공원에서 많이 이용하는 빅3를 세 개를 가지고. 네. 되게 다른 세 개가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할 이야기가 많은. 하지만 멘트를 원래 네. 화재 판결은 어떻게 했죠? 화재 집중 탐구인데 화재 판결은 그럼 없었나? 어쩌다 마주친 판결 이렇게 했죠. 그냥 혼자 약간 어쩌다 마주친 판결 혼자 했군요. 좀 세게 할까요 오늘? 가만있어 봐. 댓글을 읽어드립니다는 네. 조변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쩌다 마주치냐면 판결 정도는 내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세요. 안 할래요. 죄송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집중 탐구.
하면 되잖아. 이거 하자 오늘. 그래 그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럽시다. 그러면 너무 좋네요. 요거 이제 한걸로 합시다. 네. 다시 할 필요 없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재가 집중 탐구 한 데서 바로 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깔깔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네, 좋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단톡방에 올라온 비읍시옷 법원 욕설 아닌 부정적 감정 판단. 한 시민단체 직원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씨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비읍시옷 같은 소리, 비읍시옷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표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했는데요.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최근 서울 북부지법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20살 연상인 이 말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이 연장자에 대한 약간 연장자한테는 욕하면 안 된다 이런 건가? 근데 그런 것도 잠깐 고려되지 했어. 않을까요? 고려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별도 그렇고요. 뭐 A가 B를 때렸다. 근데 그게 이제 성별이 기사화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판결이나 이런 형사처벌에서는 중요해요. 네. 중요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랑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건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리고 모욕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구가 아니니까 유교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려해야죠. 아무래도 20살 어린애한테 한 거랑 네. 20살 많은 애한테 네. 한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마저 차이가 없다면 저는 정말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 나이 어린애들 너무 많아요. 해드릴까요? 네, 이거? 네. 야! 근데 원하시면. 나한테 욕해준다고 지금. 그래서 이 판결은 비읍시옷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아까 선재 아나운서 비읍시옷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어차피 단어니까 병신아 병신 같은 소리 이 말을 한 거로 사실 누구나 좀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있죠. 근데 그래. 바꿨다면 앞뒤를? 아주 신났구만. 아니, 그래서 이 아나운서 출신이 아주 신났구만. 이런 속도를 보고 1심은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상고를 안 해서 상고 포기. 네 뭘 포기했을까? 이것도 신기하다. 네. 그냥 네. 귀찮았던 게 아닐까요? 이걸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비읍시옷 같은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적절함, 부적절함은 논외를 하고 오늘 그럽시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문헌상 비읍시옷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고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비읍시옷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비읍시옷 쓴 것을 약간 노력으로 봐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번도 안 써보신 것 같아. 이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단어를 한 번도 안 써보신 그러면 거예요. 판사한테도 피읍시옷님 이러면서 판사니까. 근데 우리가 비읍시옷이라고 어디 적혀 있으면 병신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예를 들면 기사에 네. 뭐 초성 처리하거나 A씨, B씨로 그런 걸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 판사님은. 기억시 그냥 이렇게 쓰는 네. 걸로. 근데 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되게 이런 거에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맨날 커뮤니티에 살아 이 판사가. 그래서 이 말에 강도를 별로 못 느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별로 모욕이 아닌데 써버리면은 더 심한 말을 많이 신고당하거나 뭔가 삭제가 되니까 오히려 초성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거 뭐 맨날 나도 어제 댓글 쓴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무죄로 가자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노력과 이게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듣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모욕은 이제 아니다. 초성 이런 걸 잘 안 쓰는 입장에서 네. 정말 이 비읍시옷이 거의 병신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저는. 카톡에서 그럴 때는 그렇죠. 궁금하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박사님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꼭 그건가?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비읍시옷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별로 없습니다.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보수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보수야. 근데 이제 비읍시옷 야라고 안 하고요. 비읍시옷 아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침이 있어야 변소 되겠죠. 같은 소리. 네. 아니,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 판결이 막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은 병신이라 쓰면 안 되고 비읍시옷이라고 쓰면 다 되는구나. 그럼 법 처벌 이건 처벌, 이건 처벌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선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읍시옷 이렇게 쭉 썼으면 이건 시옷 비읍으로도 읽히는데 이건 괜찮나? 풀로 안 썼으니까. 기발한 아니 그리고 댓글이네요.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는 초성이랑 카톡에서 쓰는 초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다 걸려버리니까 초성 네, 처리를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채팅방에서는 간편하게 이모티콘처럼 쓰기 위해서 초성을 거의 쓰죠. 왜냐하면은 하이 이것도 예를 들면은 히읗 이응 이렇게 안 들키려고 하이를 누가 히읗 이응으로 써요. 근데 그냥 간편하니까 사실은 줄여서 쓰잖아요. 채팅방에서. 근데 그렇죠. 여기는 카카오톡 채팅방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선제 논리는 카톡에서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쓴 줄임말 거지. 같은 걸로 쓰는 거지. 결국 병신이랑 거의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좀 처벌적으로 그런 네. 논리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할 거면은 둘 다 처벌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하든지 해야 된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숨겨진 요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비읍시옷의 표현이 당시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명예를 침해할 표현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황들 그러니까 부정행위 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탄압하는 게 부당하니까 여기에서 맞받아친 표현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으로 비읍시옷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무죄다.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맥락이. 그렇죠. 우리가 단어만 딱 보는 건 아니고 선재 아나운서 잘 말한 것처럼 카톡이었냐 커뮤니티였냐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죄형 법정주의. 명학생 원칙을 갑자기요? 좋아하는 저는 인터뷰 프로네요. 네,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비읍시옷과 병신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읍시옷 무죄 나온 것도 괜찮다. 괜찮은 판결인 것 같다. 약간 인정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아. 갑자기 그게 요지네. 좀 전혀 없네요. 근데 개인톡으로 하면은 처벌 안 되죠. 개인톡으로 1대1 개인톡으로. 1대1 개인톡이고 남이 볼 수 없으면은 뭐 처벌하기 초성 안 어렵다. 써도 처벌 안 되죠. 성적 표현은 정통망법에 처벌이 되는데 1대1도 욕은 뭐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접하 가능성은 없겠네요. 뭐. 굉장히 흥미로운 저도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결국은 모욕죄라는 게 좀 처벌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욕을 하면 나쁘고 네. 하지만 사실 뭐 요즘 대한민국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거 봐도 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이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물론 이제 욕도 사실은 감탄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정말 경멸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밈화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현타 왔다, 뭐 수치풀이다 이런 것도 원래는 성적인 유래가 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 단어를 접했을 때랑 지금 느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이게 좀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사람들이 또 뭐 남녀 할 거 없이 다 쓰니까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게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처벌에서는 제외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범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처벌 가능성은 많이 현저히 낮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읍시옷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죠. 그렇죠. 단순히 이 말 자체는 그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같은 놈아 뭐 이것도 넓게 보면 동물학 동물 비하. 보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단순히 그거랑 병신은 조금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비읍시옷은 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보면 병신이란 말은 아예 안 나오는 것 안 같고 써요. 네. 근데 등신이란 말도 나와요. 그걸 신기하게. 약간 그런가? 등신이 그리고 사실 이게 졸라 같은 거 아닐까요? 등신도 오면은 단어입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 말합니다. 근데 바보도 좀 뭐 사실 이게 따지다 보면 바보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경계성 지능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일 수가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차별적 표현을 좀 안 쓰는 거랑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거를 법적으로 그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쎄 뭐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노력과 또 형사처벌은 별개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욕은 그래서 더 기분 나빠. 그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애매하게 하면 안 하면은 돼? 예시를 한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단어로 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뭐 묘사하는 하다가 게 뭐뭐 할 로마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뭐 기분 나쁘더라고. 이 비열하게 이렇게 해서 뭐 비판받아 마땅할 로마 뭐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 아무 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강하게요. 더 수위를 높여. 비열한 사람 같으니 뭐 그 이런 무슨 허허 무슨 영화였었는데 무슨 영화에서 감독이 각본가한테 이렇게 주문했대요. 써니 감독님이 거기 욕 많이 나오잖아요. 써니 각본가가 극한직 감독님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주문을 이병헌. 네네 주문을 얼핏 들었을 때 진짜 심한 욕 같은데 욕이 아닌 말로 구성된 대사를 써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했대요. 막 사투리 들어가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에라이 할 젓갈을 뭘 어떻게 뭐 이런 그런 발음이 젓갈이 이제 그 들어가면서 주인공 누구죠? 주인공이 얘기한 대사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막 싸매고 썼다고. 심은경인가? 네, 심은경. 네. 심은경도 하고 그 상대방도 하고.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판결이었고요. 두 네. 번째 판결도 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면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1심은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이 있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 1년이 더 강한 높은 형벌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실형이 더 중하죠. 네. 네. 그러니까 원청 대표가 더 이제 높은 처벌을 강한 처벌을 첫 받고 실형.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2호 재판 결과가 2호 나온 건데 지난번에 1호 했었죠. 1호는 그렇죠. 이제 집유였고 네. 2호이자 첫 실형. 처음으로 첫 실형이 실형이네요. 나왔습니다. 이거에 이제 뭐 이유를 살펴보면 항소했네요, 근데. 한국제강 대표가. 네, 항소했습니다.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판결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번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막 적발이 됐는데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또 났다가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형이 세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방열판에 깔렸다고 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이. 이게 무게 1.5톤짜리 이렇게 판이고 이제 앞뒤를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앞뒤를 다 보려고 하니까 이런 벨트 같은 데 고리에 걸어서 벨트 같은 데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 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그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그러면은 그 벨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다른 건 아닌지 벨트에 걸어서 고리를 올렸을 때 그게 하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회사 한국제강에서 적발된 걸 보면은 2010년도에도 한번 적발돼서 벌금을 받고 2020년도에도 적발돼서 벌금을 받고 2021년도에 산재 사망사고가 나요. 이거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감독을 받아서 또 벌금형을 내고 그 사망사고로 이미 기소가 돼서 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법원도. 네. 그리고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하게 되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게 중대재해 사고를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법이 시행되고 과거에 이런 재판도 받았고 하면서도 이 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꼭 매칭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뭐 벌금 3번 이후에 실형이 났으니까 네. 뭐 음주운전 삼진아웃죄처럼 이미 이런 위반 있었고 네.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 뭐 대표한테는 더 이상 이제 뭐 참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실형을 네. 선고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두 명이 사망한 거잖아요. 이 사업장에서. 네. 예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던 시절에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네.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그렇죠. 경영 책임자로서 이제 안전 확보 의무를 네. 너무 제대로 이행 안 했다. 하여튼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시대가 이제 확실히 도래한 거니까. 저 근데 맞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대표가 2명이던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제강 대표가 2명이에요? 여기 2명이라고 인터넷에 떴는데 뭐 형사법이니까 원래는 형사법은 행위를 실제 중요시하니까 글쎄요. 둘 다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긴 한 명이죠. 처벌될 한 명인 것 네. 같아요. 실질적인 대표, 실질적으로 뭐 활동하는 사람인가? 네.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안전보건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CEO가 따로 이렇게 한 명으로 정해져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겠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호 판결에서는 이제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2호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뭐 기업과 뭐 이 업계에서 화들짝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화들짝. 여기 화들짝 그 하시는 말씀하시는 사이에 찾아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 정의 규정이 9호에 보면 네. 경영 책임자 등이란 두 가지. 첫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2명일 때는 1명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화들짝 하신 게 그냥 화들짝 하시지 말고 그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화들짝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 감옥 갈 수 있어 화들짝 이러지 말고. 네. 네. 노동절이니까. 요즘 자꾸 연기 욕심. 근데 제가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제 말을 하는 과정에 그런 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재연을 많이. 네. 서프라이즈 나가시겠어요? 그러다가. 나 좀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이런 좋습니다. 화법을 안 쓰고 싶은데. 아니, 듣는 분들은 네. 네, 좋아할 겁니다. 그럼요. 되게 전문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뭐 저희는 전문성 있어 보여요? 네. 증이 있잖아, 증. 선재는 아까 비읍 쉬운 얘기 아주 재밌게 하던데. 응? 그냥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오히려 전문성이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어 표현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또 MBTI 과몰입을 좀 해보자면 네네. 애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S.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상정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 같아. 그런 구체성과 장면들을. 추상성이죠. N과 S는 맞아. N이 이제 추상성이죠. 적확한 분석. 전 과몰입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재만 N이에요. N. 네. 우리 넷 중에는. 전 네. MBTI 과몰입입니다. 네. 좀 나오세요. 용차.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끄집어냈어요, 제가 쉽지 않아. 아니 그 넷플릭스에 그거 보셨어요? 사주인가? 사주 더하기 MBTI 해가지고 사람 막 뭐가 더 맞는지 하는 일반 거예요. 시민 VS예요? 네. 몇십 명 모아가지고 그거 아직 못 봤네. 재밌을 것 같던데. 저는 MBTI가 맞아요. 보고 막 시급해서 껐어요. 넷플릭스가 맞아요? 넷플릭스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근데 정말. 나는 정말 소름 돋게 내 MBTI랑 사주가 비슷하다 내용이.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더 정확한 거지. 그런가? 자 나오세요. 영차. 계속 빠져 있네. 나오면 사주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빠져 있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푹 사주 빠져, 끼얹어. 사주 끼얹어. 너무 푹 빠져 있어서 막 맞춰버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누굴 봤을 때 그걸 맞춰버리는 내 맞추기도 자신이. 잘 맞추겠네. 잘 맞추신다 너무 싫다. 진짜. 네. 뱃살망님이 댓글 한번 다시겠네요. 그만하라고. 예, MBTI는 제일 궁금한 근거 건 그분 없이 MBTI라고. 뱃살마왕님 MBTI 뭘까? NTV야 NTV. 네. 자, 마지막 판결인데요. 이거는 뭔가
CCTV를 또 봐야 이해에 좀 아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마지막 하고. 세 번째 사건이죠. 네, 일단 판결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클럽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남성 무죄 확정, 범죄 증명 없다. A씨는 2017년 새벽 3시 반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서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불기소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씨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최근 대법원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결론만 놓고 보면 내리 무죄가 나오고 있네요. 1심에서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은 유죄였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되고 처음에도 검찰이 불기소를 하긴 했었네요. 네. 근데 이게 검찰 항고가요. 받아들여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 왜 불기소하냐 기소해야라고 고소인이 불복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재정 신청. 네. 그렇죠. 검찰 항고와 이제 재정 신청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검사의 불기소를 다퉈서 그 부분을 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소가 돼서 이제 시작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미수 혐의였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면 준강간죄고요. 네. 강간죄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성폭행을 할 생각으로 요즘 무슨 뭐 그런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무슨 클럽 같은 데서 나쁜 사람들이 타는 네. 거. 네. 나쁜 놈들이 그거를 타서 먹이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죄다. 그러니까 준강간은 상태가 이미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서 아니면 혼자 술을 먹고 상태가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네. 저항 없이 네. 간음을 하는 게 준강간이고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약을 먹였잖아요. 버닝썬이 강간이다. 그렇죠. 그건 준강간도 아니에요. 물론 처벌이 똑같지만 이제 죄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적어도 검찰이 봐도 뭐 간음을 하려고 저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데 술을 막 억지로 먹여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한 거로 본 건 아니고 뭐 술 자체는 뭐 자발적으로 마셨을 수 있는데 네.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게 유죄라면은 이제 준강간.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성행위가 없어서 준강간 미수가 혐의가 된 거죠. 네. 일단 상황 정리해 보면. 일단 판결이 나온 것의 근거, 설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고의가 나온 중요하겠네요. 건데요. 네. 이런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서 모텔로 데려가는 행위를 보고 가서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네. 그 고의를 증명을 못했다는 건데 사실 원래 우리가 고의는 뭐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힘들죠. 원래. 근데 차로 데려갔으면은 네. 모텔로. 그 CCTV를 더군다나 보면 CCTV가 이게 서울에서 클럽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자기는 술 있다가 안 마셨어요. 차를 타고 왔으면? 이렇게 보면 차에 자기 혼자 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탔어요. 그래서 운전을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남자가 2명이었어요. 택시가 아니고 택시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남자 2명이 모텔 앞에서 내려서 여자분은 CCTV 상으로는 거의 막 이렇게 수그려서 혼자 못 걸으시고 그 남자 2명이 이렇게 부축하다시피 해서 여자분은 가방도 없고 다 거기 놔두고 가가지고 없고 신발도 맨발이고 막 이런데 남자 두 사람이 이렇게 여성을 데리고 그 방으로 부축해서 들어가는 들어간 거죠. 네. 먼저 억지로 데려다간 건 아니지만 여성이 아예 몸 못 가눌 정도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방에 들어갔고 한 명 나왔고 이제 남자 한 명이 남아서 이제 그 남자가 피고인이 된 건데. 네. 그리고 몇 시간 뒤 잠에 섞인 여성이 이제 옷이 다 벗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제 여성이 신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판결 난 이후에 뭐 여성 단체들에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다. 그 단어 네. 보통의 중간간. 네, 어떤 술자리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흔하게 일어난 일이고 중간간이 원래 이런 거 처벌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런 취지로 얘기죠. 말씀하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데리고 모텔방에 남자 둘이 데리고 가고 근데 처음에 진술하고 그럴 땐 택시 타고 갔다고 했대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혼자만 데려갔다. 네, 왜 굳이 중간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CCTV 상에 여자가 한 거 불능 상태인 건 딱 봐도 너무 명확하지 않냐. 네.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가해자의 주장만 듣는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반발을 했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사는 봤어요. 뭐 그 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요즘 문제되는 뭐 그 범행 후에 뭐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어떤 행위 후에 정황들을 과연 네. 뭐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한데 행위 후 여러 가지 뭐 정황에서는 약간은 뭐였죠? 제가 초코 우유 사 먹은 거요? 아, 네, 그래 뭐라 그랬죠? 초코 우유를 남자가 사줘서 나눠 먹었다? 뭐 막 약간 네. 뭐 그건 왜 기사화된 거죠? 그게 판결문에 있었나요? 판결문은 아닌 것 같죠? 판결문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게 그것도 고려가 된 거냐?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 무죄가 나오는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뭐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자와 함께 어떤 뭐 그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고 먹거나 한 뭐 그런 대화를 그런 하거나 평상시 같은 네네. 대화를 했다는 그런 취지 네네. 뭐였군요. 그런 증거들을 네네.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법적인 거에 갇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아주 오래된 그런 거죠. 약간 좀 소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클럽 가서 놀고 막 예전에 우리 때는 나이트 가서 놀고 막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아주 예전에 보면은 뭐 술 취하면은 그냥 뭐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술을 누가 이렇게 먹으라 그랬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도 한 20년 전에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논의나 뭐 그 이후에는 그 술에 취한 사람 상대방과 술에 안 취한 상대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만취한 사람이랑 만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네. 이런 이제 숙박업소, 모텔 같은 데를 이제 몸을 못 가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 사실 술 취한 상태, 만취된 상태에서는 동의를 못 하잖아요. 동의와 비동의를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거의 준강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둘이 클럽에서 뭐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합석도 하게 되고 서로 뭐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 얘기도 했어.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갖자 오늘.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쪽이 만취가 됐을 때는 그 성관계 얘기가 있었고 만취가 됐으니까 그럼 나는 성관계를 가지겠다.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취하지 않았으면 좀 더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자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 사람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네. 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취 상태로 들어가면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 않는 잠에 든 사람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냥 숙면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 깨지 네. 않는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범죄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 사안은 그 사람을 데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점. 네. 그리고 성관계는 옷은 벗겼나 봐요. 네. 근데 그 공소 사실의 요지 검찰이 기소한 걸 보니까 근데 뭐 술 취한 사람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술 취한 사람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고 옷을 벗기고 하는 과정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형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간간 미수로 중간간 기수는 아니고 어차피 미수로 기소를 한 건데 네. 꼭 이제 성관계를 가지려고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죠.
옷을 벗겼다면은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 이게 무죄가 나왔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너무 길게 모든 사건 기록을 다 보고 그런 그럴 순 것이 아니기 없죠.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준강간이 무엇이고 그것을 따져보는데 그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럽에서의 상황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30분 넘게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그리고 모텔에 도착했을 때 상황에서의 이 여자분의 상태 자신이 자유롭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이런 상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또 어땠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합리적으로 건지 그냥 법을 떠나서 생각했을 때 네. 이렇게 몸도 못 가누는 여자를 남자 둘이서 차에 태워서 서울에서 경기도 모텔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감금죄도 될 납득이 것 쉽지 같은데. 납득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무죄가 나왔는데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 유죄야라고 뭐 말할 수는 없죠 방송에서. 근데 옷이 다 벗겨진 상태면 옷을 벗겼다는 얘기인데 술 취한 사람이 뭐 다 자기가 옷을 벗었다? 옷을 벗기면 그냥 뭐 편하게 하라고 뭐 약간 단추 풀어다 이게 아니라 옷을 다 벗겼다면 성관계 고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런 케이스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어렵죠. 그죠? 예. 예.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데리고 가면은 중간간 무죄가 그러니까 뭐 안 했다고 관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간 미수는 나와야 되지 않나 판결문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성범죄 판결문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볼 수가 없죠. 예, 네네. 우리가. 아무튼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판결 세 가지가 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판결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과 생각해봐야 될 판결과 뭔가 이런 가볍게 시작했다가 또 약간 어떤 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근데 확실히 단체방에서 등장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판결은 네. 아 결국에는 법이 이런 상황은 보호를 못 해주는구나 자력구제를 해야겠군이라는 굉장히 슬픈 클럽에서- 생각으로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만취하지 그런 말자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네. 사실은 벌어졌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씁쓸하다 이거죠. 결국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뭐 그런 게 이제 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피해자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그냥 아, 네.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만취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어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이 판결은 맞아요. 근데 정말 예외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뭐 보편적인 판결이 이런 상황이면 다 무죄가 된다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해도 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절대 같습니다. 안 되시고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증명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뭐 증명 안 됐다는 경우가 있고 어떤 A 증거가 있고 B 증거가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그렇죠. 정확히 둘이 모르겠다고 싸우다가 두 네. 증거가 의심 없이 인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의심만 든다고 해도 무죄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법원 판단이기 인두비오가 때문에. 또 등장을 하네요. 인두비오. 여기서 또 등장을 그래요. 하네. 그렇죠. 그 인두비오 오. 탓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기자님도 뭐 의견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 다 했어요. 그래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려워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17년이었죠. 발생이에요. 네.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도 되게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제 2017년이면 6년 걸린 거죠? 네. 네. 이미 그 무혐의 그리고 항고 기각 그리고 재정 신청 그다음에 1심, 2심, 3심이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호언 장담하며 훈훈한 가정의 달 방송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무겁기만 하지는 않았기 훈훈했죠, 때문에 뭐 훈훈하다. 세 가지 삼색
삼색.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앞에 거는 네. 글쎄 뭐 그것도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나름 가벼운 네네네. 얘기였죠. 언어 표현 네. 보수 같은 소리. 비읍시오. 비읍시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어버이날에 녹음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군요. 어버이날은 빨간 날 아닌가? 아니죠. 아니죠. 어버이날 맞죠? 다음 주? 어버이날 맞아요. 2월 8일입니다. 아, 그쵸. 왜 네. 빨간 날 아니에요? 어버이날은? 어버이들 보통 집에서 쉬셔가지고 그런가. 저도 쉬고 하긴 싶습니다. 나도 어버이네. 카네이션 막 이렇게 받으시나요? 네, 어버이 순대 하나 먹으려고요. 네. 힘내시고요. 누가 나 제지 안 해요? 다음 주에. 방송부터 좀. 네. 다음 미리 주에.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저는 네. 예, 참석하지 일정 못할 것 바꿔서 같아서. 나오게 할 거야. 아, 예. 이미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